저희 팀 같은 경우는 워라벨이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공해준 아주 다양하고 좋은 어떤 베네핏들에 이어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되게 무한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구글 본사에서 비주얼 디자인 리드로 근무하고 있는 홍성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 5, 6년 정도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로 근무를 하다가 2011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세이피언 나이트로 AKQA에서 시니어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디자인 디렉터로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는 구글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팀에서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디자인하고 있고요. 원쇼 크리에이티브 부트캠프에서 멘토로, 또 The FAA에서 그리고 아시아 디자인 프레이즈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IBM 왓슨과 클라우드의 브랜드 가이드라인과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을 디자인했던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왓슨과 클라우드는 IBM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었고,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빠르게 변화되는 어떤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특별히 이제 디지털 마켓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가이드라인이 필요했었습니다. IBM 브랜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우리 디자이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아이코닉한 아이덴티티가 아주 명확한 브랜드인데요. 폴란드가 50여 년 전에 디자인했던 어떤 그 로고는 오늘날에서도 어떤 그 신미성이나 어떤 목적성이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생각하면 브랜드 요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그것의 어떤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라라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초점을 뒀던 부분은 브랜드 요소들의 어떤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다양한 어떤 익스플로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시들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브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영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처음에는 별로 하기 싫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리드하던 어떤 다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비즈니스 피치부터 어떤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과정까지 제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키우던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클라이언트의 어떤 예산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루아침에 프로젝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른 프로젝트 중에 디자인 리더십이 필요했던 프로젝트에 갑자기 이제 조인하게 됐었던 거라서, 사실 처음에는 좀 어떤 동기부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하는데 좀 시간도 좀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워낙에 이제 좋은 동료들이 많았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또 힘도 내게 해줬고, 그래서 기왕 마음을 다잡게 도와줬고, 기왕 하는 거 정말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 보자 해서 다시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했던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 싫었던 프로젝트가 결국엔 제가 이제 구글로 이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프로덕을 이제 브랜드 관점에서 풀어냈던 경험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경험이 됐지만, 구글에서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고, 또 현재도 그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경험을 또 했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나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에 항상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구글로 이직하기까지 이제 최종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리는 데는 조금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워낙에 이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많았던 회사여서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제 오늘 제가 하게 될 일과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의 일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설레임을 느끼고 기대감을 갖고 출근했던 거의 첫 번째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지막 최종 이직 결정을 내리는 게 좀 쉽진 않았는데 몇 해 전서부터 디자인 에이전시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화려하고 멋진 프로젝트, 소위 말해 이제 어워드 위닝 프로젝트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의미 있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우리 삶의 어떤 일상 속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제 마음 속에 좀 다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나 더 어떤 이직이나 내가 뭐 어떤 커리어 패스를 이어나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전 회사인 AKQA에서 한 3년 넘게 같이 일했던 어떤 이제 동료, 이 전 동료가 지금 제가 구글에서 속해 있는 이제 리더십 중에 한 명에게 저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내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뭐 가족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러듯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특히나 미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쉽고 또 익숙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가 됐고 같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냥 미팅하고 서로 이제 소개하고 인사하는 정도로 이제 가벼운 미팅을 갖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의 여기서 이제 컬처 핏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컬처 핏을 보는 거죠. 그 서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또 너무 가볍지도 않게 그러나 또 너무 심각하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미팅을 한두 번 통해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제안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고 약 4개월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그 직군의 어떤 리드 중에 한 명으로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매주 이제 채용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요. 인터뷰 스케줄이나 후보자들을 리뷰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매주 있는데 보통 저희가 뭐 최소한 한 3-4개월 프로세스 기간을 잡고요. 제가 많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뭐 케이스도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구글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교하게 설계된 과정 속에서 일단은 선한 사람을 이제 골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뭐 아주 큰 범위에서 어떤 뭐 가이드라인인 것 같고요.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동료를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개개인마다 또 디자이너 분들마다 어떤 꼴이 있겠지만 내가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회사에 목표가 있어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 어떤 이런 목표가 있다면 그것에 맞게 어떤 뭐 객관적인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건 사실 기본적인 거겠죠. 그 객관적인 실력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실력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상태는 아직 정말 준비가 안 된 상태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실력을 갖췄다는 베이스에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처음에 몇 년 동안
아주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언어적인 부분. 저는 한국에서 제가 미국으로 이제 넘어올 시점이 이미 30살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물론 제가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제 영문으로 된 이메일 자료들을 보는 것이지 일상 속에서 내가 영어로 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누군가를 설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처음에 대학원 생활하면서 이제 마지막 학기쯤에 학교에서 작품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그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저에게 피드백을 제 기억엔 제가 작업했던 거 잘 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떤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아주 크리티컬하게 피드백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피드백이었다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잘 하다가 미국에서 정말 메이저 마켓에서 도전해보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부분에서 조금 교만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서 이만큼 경력이 있고 이만큼 일을 하다 왔는데 여기서 같이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보다는 내가 당연히 낫겠지 해서 물론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 친구들보다 내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부분 또 어떤 인터랙티브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잘 보여주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브랜드와 사람 사이에서 또 어떤 프로덕트와 제품과 사용자 사이에서 어떤 그 접점을 우리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효과적으로 내 생각을 담아내고 또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 부분을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되게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여기서 이런 피드백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없다면 나는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냈고 이것은 내가 지금 차라리 이렇게 빨리 미국 온 지 1년 안에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날 이후 그 다음 리뷰가 있을 때까지 정말 며칠을 잠을 쪼개가면서 앉아다시피 해가면서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하고 표현도 더 익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패턴이 돼서 점점 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어떤 심지어 이제 소셜 스킬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에 리뷰 때 이제 다시 발표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평가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무학기를 앞둔 여름 방학이었는데 저를 약간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피드백을 줬던 러렐과 제프라는 그 교수님들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현업에 레저 PC 세이피언 나이트로라는 에이전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름방학 이제 시작하고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준아 네가 실무에서 일을 했었던 것도 알고 우리가 지금 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동안 우리를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우연치 않게 아주 정말 제가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교수님들과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으로 돼버린 순간이었죠. 그래서 세이피언 나이트로의 샌프란 스튜디오에 조인해서 여름학기 한 2달만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아니라 가을 학기까지 이제 크레딧을 받으면서 대학원에서 이제 학점까지 인정받아가면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소니.com, 소니 글로벌 웹사이트를 리디자인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코어 멤버들하고 같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디자인하면서 저한테는 아주 금쪽 같은 프로젝트였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은 미국에서 제가 존마켓에서 어필할 수 있는 걸로는 제가 한국에서 뭐 좋은 회사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 마켓에서 글로벌 마켓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아니었기에 좀 약했을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떤 제가 미국 마켓을 두드릴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 되는 징검다리가 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제 스스로도 어떤 마음가짐을 많이 배웠죠. 나한테 최악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어떤 최고의 순간이 됐던 것이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일과 어떤 삶과의 어떤 밸런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워라밸이 굉장히 좋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은 거의 집에서 일하고요. 그리고 보통 일찍 출근하는 날은 8시, 9시 사이? 보통 한 9시쯤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오후 4시 반, 5시쯤이면 이제 퇴근 준비하고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일하는 시간 몇 시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공해준 아주 다양하고 좋은 어떤 베네핏들에 이어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되게 무한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5시에 퇴근하고 그럼 와 진짜 훌륭하다. 금요일은 집에서 일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팀원들만 해도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어떤 그런 회사에서 주는 어떤 동기부여 그리고 일에 있어서 부여된 의미가 어떤 사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어떤 일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느껴지는 어떤 부담감은 있지만 그것을 그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긍정적인 좋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은 그 전 어떤 다른 회사에 느꼈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결하고 싶다, 꼭 해보고 싶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개인의 어떤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에 와서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시간 좀 몇 시간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 재우고 나서 대부분 매일매일 다시 책상에 앉습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내일 업무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전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시간 또 경험들을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세대가 살아갈 시간을 위해서 뭔가 활용하고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 이제 디자이너라는 제 업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가장 작게는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제 비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일터에서 또 다른 모임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함께 뭔가 노력을 해서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또 다양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이제 제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배 디자이너들이나 아트스쿨 학생들한테 어떤 멘토링 하는 시간을 이제 종종 갖고 있고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실리콘밸리에 진출해 있는 어떤 한국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있는데 몇
곳의 어떤 디자인 컨설팅이나 어떤 뭐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도 계속 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가진 경험이나 어떤 뭐 스킬들이 사용되어지길 원하고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면서 정말 모든 어떤 전환점마다 제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